우리 대한민국 해군의 전력 가운데 상징적인 배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시는 독도함입니다. 자, 대량 상륙함 또는 대량 수송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수백 명의 해병대 병력과 함께 탱크, 장갑차를 신속하게 육지에 상륙시킬 수 있는 지휘함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독도함을 개량한 2호 대형 상륙함입니다. 지난 5월 진수한 마라도함인데요. 독도함과 거의 똑같지만 적 대함 미사일 해궁이 장착돼 있고 수직 이착륙 헬기가 상시적으로 갑판 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그런 마라도함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독도함을 보겠습니다. 지난 2007년에 취역을 했고요. 길이가 199m. 최대 헬기 7대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차나 장갑차를 최대 7대까지 탑재할 수 있고 병력 700명을 동시에 상륙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도함을 개량한 마라도함 2020년에 취역할 예정이고 이미 진수식은 거쳤습니다. 지난 5월에 진수식이 치러졌고요. 독도함과 거의 똑같습니다. 일부 차이가 있다면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적 대함 미사일 해궁이 장착돼 있고 상시적으로 헬기가 갑판 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신 대표님, 이 두 가지 굉장히 위용이 당당한 그런 두 개의 함이군요. 참, 제가 아주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 드리기 참 멋쩍은데요. 네. 허우대만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독도함을 개량한 이 마라도함이 사실 이제 10여 년 후에 지금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독도함이 2006년도니까 지금 12년, 전력화되려면 한 13년 후에 나온 건데 크게 성능 개량된 게 없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앵커께서는 해군 미사일이 장착이 돼 있다. 네. 그래서 더 좋다라고 하셨는데, 독도하면 램이라고 하는 21발짜리 함대공 미사일이 있어요. 그걸 네. 빼고 이제 16발짜리 해궁을 집어넣었는데, 물론 사정거리가 약간 한 7, 8km 길어요. 네. 그래서 약간 유리한 점은 있지만, 어쨌든 대폭적인 개량은 아니다. 대폭적인 개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같은 시리즈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마라도함 같은 경우는 A사 레이더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전방향 감시 능력이 조금 더 좋아진 점. 네. 이런 점하고, 미군하고 합동작전할 때 오스프리라고 하는 수직 이착륙 헬기. 네. 그게 이제 한 2대가 상시 이착륙 작전을 할 수 있게 개량이 된 점. 아하. 이 정도가 개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 5월에 이 마라도함이 진수식을 할 때요. 과연 이 독도함 갑판이 되게 넓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F-35B 미 해병 전용으로 이 만들어진 스텔스 폭격기 아닙니까? 네. 자, F-35B가 과연 이 갑판 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지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했었어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네. 일단 이제 갑판에 뜨고 내리려고 하면은 그 F-35B의 엔진이 내뿜는 열기를 저 갑판이 감당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정도의 성능이 안 돼요. 갑판 성능이. 아하. 그래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F-35B를 마라도함과 독도함은 탑재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비행기를 이제 이착륙을 시키려고 하면은 그 비행기에 대한 정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수리를 한다든지 그 비행기를 경납고로 내려보내서 정비를 한다든지 보급을 한다든지 기름을 넣어준 보급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엘리베이터 크기가 경납고로 들어간 엘리베이터 크기가 F-35B에 비해서는 턱없이 작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개량 없이는 F-35를 탑재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요. 단점들이 좀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준항공모함급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백령도함이라고 이름을 미리 지금 가칭으로 지어놨습니다. 백령도함 F-35B 전투기, 스텔스 전투기가 갑판 위에서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하고 또 항공기를 무려 20대나 탑재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급, 준항공모함급 백령도함을 2020년 중반 또는 2030년까지는 취역하게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굉장히 개량된 그런 내용 아닐까요? 이제 저렇게 만약에 한다면 독도급이 아니고 다른 급으로 갑니다. 아, 독도 시리즈가 아니고 그렇죠. 다른 급으로. 완전히 다른 별개의 새로운 계획이 되겠죠. 그렇죠. 독도급을 개량해서는 저 정도 크기가 나올 수가 없고 네. 이제 다른 급으로 이렇게 가야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상륙함이라는 것은 우리 그 삼면의 바다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우리 영토의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독도, 동쪽에 있는 독도, 남쪽에 있는 마라도, 남은 게 이제 서쪽에 있는 백령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백령도함이라는 이름의 군함이 나올 거라고 누구나 예상을 하고 있는데 기왕에 이렇게 하는 거 일본이 지금 네. 굉장히 큰 상륙함을 짓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금 오늘 특히 광복절이고 네.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맞은 광복절인데 네. 과연 우리가 지금 이 통일 시대로 가는 마당에 북한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냐? 그래서 주변국을 상대하는 그런 군함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에서 백령도함이 좀 크게 계획되고 그렇군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2020년에서 30년 안에 취역할 예정인 백령도함, 사실 이 롤 모델, 말하자면 그 벤치마킹한 모 함은 미국의 와스프함이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뉴스탑10에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강습 상륙함 와스프함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수직 이착륙기는 물론이고 헬기, 오스프리 헬기가 상시적으로 갑판 위를 이착륙하면서 병력을 실어 나르고 또 미 해병대 2,200명을 동시에 상륙시킬 수 있는 공기 부양정이 또 가동이 되고 있죠. 자, 이러한 능력의 강습 상륙함에 맞먹는 그런 백령도함이 향후 취역이 될 것이다. 글쎄요. 그렇다면 독도소의 상징인 의미를 가진 우리의 독도함 시리즈들 그리고 백령도함까지 이 세 가지 일본도요. 우리 독도함 시리즈가 등장할 때마다 같은 시기에 맞춰서 군함을 새롭게 도입해 왔습니다. 그럼 실제로 독도를 사이에 두고 우리 한국 해군과 일본의 해군이 대치했을 때 전력이 어떻게 될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독도함이 독도 앞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취역한 일본의 휴우가함이 있습니다. 이 일본 투척을 도입했군요. 그렇습니다. 휴가함이 이제 건조되는 것을 보고 우리도 독도함을 만들었는데 네. 문제는 크기가 똑같아요, 두 개가. 네. 거의 똑같은데 독도함은 그냥 수송함이에요. 네. 그런데 휴가함은 전투함입니다. 구축함입니다. 그런데 헬기를 대량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축함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 거의 성격이 다른 군함이기 때문에 네. 싸운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사실 뭐 굳이 싸운다면 상대가 안 되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독도함 같은 경우에는 육상 전력만 탑재하고 있지만 일본의 휴가함은 수적으로도 두 척이나 보유하고 있고 항공기 18대를 탑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열세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독도함을 개량한 마라도함은 어떤지 마라도함에 맞는 또 일본에서 도입한 군함이 있습니다. 역시 일본에서 또 두 척을 도입을 했군요. 마라도함에 대항하는 일본의 이즈모함.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그리고 탑재할 수 있는 항공기 양도 훨씬 늘었고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상 병력만 탑재할 수 있군요. 마라도함은 역시 독도함하고 큰 성격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즈모함 같은 경우는 거의 마라도함 크게 1.6에서 1.8배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준항모예요.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 수직 이착륙 전투기가 아니고 헬기를 대량 탑장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최대 만재 배수량이 27,000톤이니까 우리 마라도함보다 한 1.8배 되는데 네. 이건 뭐 비관하는 그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맞습니다. 두 가지 다 굉장히 아쉬운데 그렇다면 향후 우리가 도입할 예정인 준항공모함급 백령도함과 이에 상응하는 일본의 배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백령도함. 길이가 200m, 항공기 무려 20대를 탑재할 수가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일본의 다기능 함정, 이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군요. 길이가 250m, 항공기를 무려 우리보다 2배나 많이 탑재를 할 수가 있군요. 이렇게 돼도 또 전력상으로 비교가 우리가 열세한 상황인가요? 백령도함을 독도급의 후속함으로 만약에 한다면 네. 이것마저도 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아하. 만약에 이 백령도함을 독도급하고 전혀 다른 성격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네. 즉 주변국하고 경쟁을 한번 할 수 있는 군함으로 만들어 보겠다 하면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 오늘 언론에 보도된 거라든지 지금 우리 해군이 생각하고 있는 아주 그런 그 소극적인 자세의 어떤 군함을 만든다면 이건 역시도 오늘 정말 광복절이지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아쉬운데요. 문제가 뭡니까? 뭐가 해결되면 우리가 더 우세한 해군력을 가질 수 있는 겁니까? 군인들의 어떤 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독도함과 마라도함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을 때 제일 문제가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일본보다 더 큰 걸 지을 수 없다. 웃기는 거 아닙니까? 일본이 2만 톤짜리를 지으니까 우리도 2만 톤을 넘어서 안 된다가 독도함이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냥 우리는 일본보다 더 큰 거 하면은 아마 국민들이 또는 정부에서 원하지 않을 거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개인적인 아니에요. 개인적인 기준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일본이 이즈모함을 만들고 나니까 24,000톤짜리. 네. 그러면 우리 조금 크게 해도 되는가?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다기능 함정 4만 톤짜리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와스프하고 또 미국의 와스프하고 똑같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4만 톤짜리 해도 되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저희 자주국방 네트워크가 재작년에 대우조선해양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그 해군에서 발주하는 이 항공모함 영역을 사실 했었습니다. 네. 저희 연구소와 이제 대우에서 결과를 해보니까 중국과 일본의 모든 전력을 다 계산해 보니까 4만 톤짜리가 나가서는 거의 뭐 상대가 안 되더라. 더 크게 지어야 왜? 된다는 우리는 말씀이시나요? 숫자가 제한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7만 3천 톤짜리 정도가 나가야 중국과 어떤 그 대적을 할 수가 있고 또 일본과도 대적을 할 수가 있다. 왜? 그래도 우리가 지지만, 그러나 우리 7만 3천 톤짜리 정도를 격파를 하려면 상대도 심하게 다칩니다. 네. 그런데 우리 4만 톤짜리가 나가면 상대의 털끝마저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군에서 이거는 갈 수가 없다. 일본보다 크니까 갈 수가 없다. 우리 4만 톤짜리를 가야 됩니다. 해서 지금 4만 톤짜리 용력이 다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예. 현재 일본보다는 중국의 해군력이 오히려 우리한테 굉장히 그 위협적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본과 또 우리가 중국과 1대1로 상대할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네. 작은 나라끼리 힘을 합쳐서 큰 나라와 싸워야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을 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고 네. 일본과 힘을 합쳐서 중국에 대응을 하는 것이 앞으로 동북아에서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일본과 우리와의 해군 전력을 비교했을 때도 아쉬운 게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 동북아의 외교적인 이 역학 구조를 볼 때는 굳이 낭비하는 것보다는 또 협력과 외교를 통한 뭐 이런 방법을 또 생각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뭐 두 분 다 옳은 말씀 같습니다만, 광복절인 오늘 독도를 사이에 두고 일본과 우리 해군력의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미 없는 비교는 아닌 것 같습니다.